자, 실장님 네? 2편한 2차 이사하느냐고 생각 난리네. 조용한 데가 없네. 조용한 데가 없어요. 이사 빨리 자, 들어와야지. 이제 오늘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 이제 신혼부부들이나 이제 집을 사거나 혹은 전세를 얻어본 경험이 없는 이런 분들. 네이버에 보면 2편한 2차 34평 프리미엄이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 이상까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게요. 분양가는 다 거의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리미엄 가격이 엄청 차이 나죠? 왜 이렇게 다 다른가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신혼부부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집을 사본 적이 없거나. 아무래도 거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같은 아파트라도 동, 네. 층, 네. 라인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음. 이제 그 당연한 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네. 아주 단순하게 음. 말씀드리면 선호도에 따른 황금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부터 이제 풀어드릴게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파트는 대부분의 경우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죠? 맞아요. 그럼 이제 따라서 아파트 한 동이 길가에 있냐, 학교 쪽에 있냐, 상가 쪽에 있냐, 대중교통인 무슨 뭐 전철역이니, 뭐 광역 버스 라인이냐, 대중교통 버스 라인에 붙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호도가 갈리고 이 선호도가 프리미엄, 즉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2편과 2차의 경우 프리미엄이 붙는 네. 1,000만 원이냐, 2천만 원이냐, 3천만 원이냐, 4천만 원 이상 네. 달라고 그러느냐 하고는 맞아요. 차이가 되는 거죠.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의정부 네. 장암동에 가면 한 아파트 단지가 서울과 의정부로 갈려요. 그런 그래서, 아파트가 있어요? 몇 개 동은 주소가 서울이고 몇 개 동은 행정구역이 의정부야. 같은 아파트인데. 진짜? 자, 이렇게 됐을 적에 네. 똑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주소만 다른 거잖아. 그렇죠. 여기에 의해서도 몇 천만 원의 차이가 나요. 야, 그렇겠네. 그러니까 서울의 주소가 더 비싼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이게 네. 이해가 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의정부 주소보다 같은 동인데 같은 단지인데 서울 주소가 더 비싸요. 몇 천만 원이. 이게 이제 선호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렇지. 상식이니 뭐 논리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현상을 하나로 보셔야 돼. 자, 그러면 같은 단지라도 주소가 의정부보다는 서울이 더 선호되기 때문에 서울로 주소가 표기되는 게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선호도라는 것도 이해하셨죠? 네. 이제 이건 뭐 어떤 논리적인 그런 게 아니야. 그러게. 그 아파트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 선호도라는 것을 네. 내 기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현상, 이거를 이제 선호도라고 정의를 하면 이해가 빨라요. 절대 논리적으로 하면 안 돼. 맞아요. 논리적으로 풀면 이해가 안 가요. 같은 단지인데 서울이라고 몇 천만 원 더 주고 사겠냐고. 근데 사람들은 기꺼이 그대로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하는 거지 이해하면 안 돼. 맞아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현상으로만 보고 네. 적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선호도라는 현상, 네. 이거를 이제 2편과 2차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러죠.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전망이 나오는 동에, 네. 두 번째 높은 층. 전면 동이어야 돼.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높은 층이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조경이 이쁘게 내 눈에 들어와야 돼. 아, 네? 자, 어렵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데 이런 거 쉽지 거기에 않은데. 더해서 반드시 내가 선호하는 타입이어야 되고, 아. 하필이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어야 돼. 그 타입이 또. 그리고 음. 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동이면서 네. 우리 또 신랑 출근해야 되니까 네. 대중교통 정류장에 가깝고, 그러면서 사람의 통행은 별로 없고 한산하고 조용해야 돼. 그다음에 바로 앞에 상가가 있어서 편리해야 하면서 마트 역시 바로 앞에여야 돼. 야,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아야 돼. 반드시 거기에 또 더해 조금. 뭘 그래서 더해? 윗집은 아이들이 없어서 아이고야. 쿵쿵대지 않는 집이어야 되고, 우리 집에서 내 아이들이 막 쾅쾅 뛰어도 절대로 시끄럽다고 올라오지 않는 아랫집을 가진 그런 집이 어딨어? 그런 집이어야 돼.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근데 사실 내가 지어도 그런 집은 못 자, 짓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적인 소비자의 선호도를 많이 충족시킬수록,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네. 많이 충족시킬수록 비싼 집, 좋은 집, 환금성이 높은 집이 돼요. 그렇죠. 여기에 많이 포함되면 포함될수록.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사람의 본성이 원래 이기적이다가 이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그쵸? 거를 사고 예, 싶어 사람의 본성이 하니까. 원래 이기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나쁘거나 좋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사람은 네. 원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이기적인 소비자의 기준을 적게 충족시킬수록 가격이 낮은 집이 되는 거고, 그렇죠. 선호가 떨어지는 집이 되는 거고, 네. 환금성이 낮은 집이 되는 거고. 네. 예, 물론 여러분도 눈치챘었을 거예요. 저 기준을 다 충족시키는 집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세상에. 않아요. 네, 세상에 그런 존재하지 집은 않아요. 네. 이제 우리들의 열망이 네. 저 기준을 다 충족시키길 원하고, 그렇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집을 찾아 헤매는 것뿐이죠. 얼만큼 많은 조건을 충족시키냐. 예, 그 열망이야. 그래서 제가 열거 한 몇 가지만 사실은 충족을 시켜도 선호도와 황금성이 좋은 집으로 평가받고 맞아요. 높은 가격을 받아요. 네. 이 편한 이 차가 이 중에 몇 가지를 충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가 가까워, 음. 호수공원 가까워, 학교 가까워, 네. 편의시설 다 있어. 네. 그죠? 그다음에 도시의 중심이야. 음. 대중교통 가까워. 네.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것을 충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소비자들의 그런데, 이기심은 이 안에서도 또 골라. 더 좋은 거. 어. 나쁜데 좋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좋은데 좋은데 더 더 좋은 좋은 놈을. 이게 소비자의 이기적인 맞아요.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 집을 처음 사시는 분들이나 네. 이기심이 또 이게 특출나신 분이 계세요. 아주 특별히 특출나는 분이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분들이 집을 네. 산다고 며칠 혹은 몇 달, 몇 년 다니시는 분도 있어. 몇 년,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한결같아. 비 오는 날도 오고 눈 땡볕에도. 오는 날도 오고. 부동산이란 부동산 다 쑤시고 다니죠. 본집도 보고. 그런데 이분들도 결국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런 집 없어. 내가 원하는 이 욕망을 다 만족할 수는 없고, 네. 세상이 자기가 이제 세상에 없는 집을 찾아다니는 진상이었다는 거. 이거 알게 돼요. 진짜. 이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이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계약하시는 건가? 이 집은 이런 거구나. 내가 찾는 집이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 음. 눈을 띄는 거지.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이 진상이 네. 자기의 눈높이를 바닥까지 낮춰요. 아 진짜. 동시에 자신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즉 내가 가장 원하는 몇 가지를 만족하는 집을 찾아서 돈 계약금 넣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계약이라고 하고 그렇죠. 집을 샀다고 하죠. 그래서 계약하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나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미쳤지. 씨. 이런 집을 샀어. 씨. 이렇게. 응? 근데 계약금 넣고 집에 있어. 이제 조용히 집에 있는데 비가 오면 또 우울증이 확 도져. 전화를 해요. 내집 무슨 자기도 모르게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비가 오는데 내가 계약한 집 비가 새는지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집에 사면 어떡해요? 근데 불안해서 그러는데 가서 확인해 보게 집 볼 수 있냐고 꼭 물어봐 주세요. 이제 비 오는 이쯤 날? 이제 이쯤 되면 진상 앞에 이제 개자가 붙죠. 이제 개 개. XX가 붙죠. 이제 이제 그리고 네. 끝까지 자기 기준을 다 만족하려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좋은 집이 하필이면 시세보다 더 싸고 그렇죠. 심지어 경매 시작가보다 더 저렴한 급매물 있으면 산다고 몇 년째 이 부동산들마다 얘기하고 다니면서 헤매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힘들어.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들 세상에서는 우울증, 이제 혹은 조울증, 혹은 조현병 환자, 혹은 이제 현실 부적응자라고 부르죠. 그렇죠. 현실 부적응자. 근데 오늘도 세상에 네. 없는 집을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꼭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항상 많아요. 맞아. 저희는 이런 일을 하려도 몇 번씩 겪습니다. 맞아요. 이제 어떤 집을 살지 이제 선택하지 못해서 사지 못하는 그 선택 장애하고는 이게 전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선택 장애와 우울증 혹은 조울증, 조현병, 현실 부정장은 좀 이게 격리가 돼야 돼요. 네. 선택 장애는 요거 살까 그러는 거고 선택을 못하는 거고. 선택을 못하는 거고 자기 기준에 다 맞는 걸 찾는 거, 세상에 없는 걸 찾아 헤매는 거고 이 우울증 환자들은 이게 달라요. 이게 이제 얘기가 딴 데로 자꾸 새는데 네. 이제 다시 프리미엄 가격 차이가 왜 생기는지를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네. 프리미엄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환금성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야. 그렇죠. 환금성이 높다는 건 그만큼 선호도가 높아서 네. 환금성이 높다는 뜻이고 네. 프리미엄이 낮다는 것은 선호도가 낮아서 환금성이 낮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이 편한 세상 이 차를 사려고 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집이 프리미엄이 3, 4천만 원이어서 분명히 이런 네. 조건의 집이,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 보니까 프리미엄 1,000만 원짜리 오, 그런 집이 있어? 혹은 뭐 그 아래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레이는 가슴으로 뛰어갑니다. 그치. 이제. 와 금매. 설레이는 가슴으로 막 뛰어가 보니까 금매야.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야.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고려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그 집들, 낚였어. 이런 집들은 동호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황금성이 낮은, 즉 선호도가 낮은 집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일명 미끼 상품이라고 하죠. 일병 미끼 상표하지. 그러니까 네. 이게 마치 중고차 낚이듯이 네. 매번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프리미엄 얼마 여기에 수도 없이 낚이면서 또 맞아요. 전화를 돌리는 음.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또 부동산들이 자꾸 미끼 상품, 그렇죠. 낚시질 근데- 그거 올리는 거야. 근데 이게 네. 외면할 수 없는 인간의 심리예요. 이게 인간의 그쵸.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거나 성이 양씨는 아니에요. 양아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왕이면은 저렴한 네. 가격에 좋은 이게- 물건 사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 혹은 양아쳐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심리가 근데 그렇습니다. 요거를 네. 또 이용해. 그렇죠. 음. 여러분이 진상이나 이제 우울증 환자라서 팔랑거리고 뭐 매번 프리미엄 얼마라는 부동산에 낚이고 뭐 이게 아니라 네. 인간의 본성이 그렇고 네. 근데 그 인간의 본성이 그 얍삽하고 치사한 인간의 본성에 낚싯바늘을 탁 들이대는 낚시꾼들이 그렇지. 있는 거지. 아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 아. 서로 힘들어. 근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긴 하죠. 그것도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낚시에 속지 마시고 프리미엄 얼마 뭐 그런 거 속지 마시고 네. 내가 원하는 집이 프리미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정말로 그렇지. 이게 빨리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확인을 이게 해. 과연 시세인가? 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집이 어느 정도의 선호도에 속해 있는지 음.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 평균값에서 200만 원 정도 빼면 그게 급매물이에요. 맞아요. 그게 급매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집이 선호도가 높아서 평균 3천만 원 정도에 만약에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었다 하면 절대로 1,000만 원짜리로 깎아서 나오는 일은 없어요. 그럼. 네. 사는 사람 많어. 걔는 뭐 자원봉사자야?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걔가 또라이거나 우울증 환자거나 미친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네이버에 나오는 프리미엄 1,000만 원 뭐 혹은 뭐 그 아래 가격 뭐 이게 뭐 금매. 싼 것이 아니고 금매. 사실은 그만큼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저렴한 물건인 거야. 네 맞아. 예, 그만큼의 선호도밖에 안 되니까 그 가격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 집은 그 정도의 가치와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렇죠. 거꾸로. 네. 그래서 집을 본다는 건 네. 과연 내가 살 그 집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 정도의 시세가 적다고 한 건지를 파악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확인하고 파악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없는 물건 찾으러 다니지 말고. 그러니 당연하게도 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보는 그 집이 정말 그 정도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가, 네. 시세가 정확한 것인가 이것을 빨리 파악해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이제 그것이 속지 않고 집을 사는 방법입니다. 맞아. 특히 어떤 분들은 시세 파악하라고 보냈더니 네이버 부동산에 낚시에 또 걸렸어. 훅 낚여서 혹 빠진다. 사장님 저쪽에 1,000만 원짜리 있던데 걔는 1,000만 원의 가치를 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저도 구제를 못 해드려요. 그래. 어쩔 수 없어. 설명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시면 그렇게 뭐 그냥 계속 낚시를 당해서 뭐 그냥 방법이 없어. 팔랑팔랑거리고 왔다 갔다 해야지 뭐 이제 우울증 환자 되는 거지 뭐. 세상에 없는 물건 찾아다니고. 응. 얘기가 또 딴 데로 빠졌네. 자꾸 딴 데로 빠져. 늙으니까 자꾸 빠져. 음. 잔소리가 많아져. 음. 아무튼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 중요한 것이 이제 비싸게 형성된 동 라인 타입들은 선호도가 좋다는 것이고 훗날 내 집을 팔 때도 그 프리미엄 그대로 따라가요. 그럼요. 1,000만 원짜리는 1,000만 원짜리가 따라가고 3,000만 원짜리는 3,000만 원 정도의 음. 가치가 계속 따라갑니다. 그대로. 맞아요. 네, 즉 나중에 반드시 그 이상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음. 따라서 네이버 그 부동산 낚시질에 속지 마시고 음. 내가 원하는 집의 프리미엄이 얼마에 형성된 것인지 과연 얘가 정확하게 나한테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그 프리미엄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입현한 이 차를 보면 네. 네이버 부동산에는 하나의 집을 여러 개의 부동산에 내놓은 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집이 여러 개의 집으로 등록돼서 물량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맞아요. 네, 근데 막상 찾으려고 보면 내가 조금 더 가격을 더 주고 더 좋은 걸 살라 그래도 마음에 쏙 드는 집은 그렇게 또 보이지도 않아. 없어. 왜냐하면 이미 집어갔어. 이러한 거래가 현상은 됐어. 선호도가 높은 집들은 딱 동호수 보고 다 집어갔단 말이야. 그럼. 어느 정도 콜 딱 네, 집어갔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입주 지정일 전 혹은 입주 지정일이 지정된 후 많이 팔려 나가면서 이게 마음에 쏙 드는 원하시는 집 찾기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없죠. 쉽진 않을 겁니다. 왜? 이미 다 거래가 됐어. 거래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집들은 이제 몇 년이 지나야 다시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오늘 샀는데 오늘 팔아? 안 그러지. 몇 년 1억, 살다 팔아야지. 1억 주면 팔고. 아, 그렇지. 1억 주면 팔지. 아직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집들은 이제 몇 년이 지나야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네. 몇백만 원을
더 주고 덜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네.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양보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나만의 집을 찾아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시하고 몇백만 원 싸다고 샀는데 사는 동안 내내 마음에 안 들고 자꾸 눈에 보이고 그럼 짜증 나잖아 이제. 네. 그러면 그 짜증내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는 가족들이 더 짜증 나요. 그렇지. 아니 그럼 사지를 말지. 씨. 그럼 해피하지가 않아. 어, 새 집에 와서. 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지. 뭐야 이게 몇억 원 주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점 꼭 생각해 보시고 네. 좋은 집 구하세요. 맞아요. 아 그리고 네. 양주 옥정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 그렇죠. 양주 옥정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네. 새를 한번 살아보시고 그럼. 전세든 월세든 한번 살아보시고 네. 나중에 뭐 매매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부드리건데 네. 모든 것을 만족하는 내 이 우울증기를 채워줄 집은 없다는 거. 그리고 팔랑팔랑 거리지 마시라는 그리고 거. 없는 집을 찾지 말고 네. 이게 나와의 타협을 통해서 음. 좋은 집을 구할 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만의 타협을 통해서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내 이 진상기, 이 우울증기를 다 채울 수 있는 집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 점 꼭 생각해 보시고. 네.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